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장문의 인터뷰인데 그중 몇 개 요점을 뽑아내면 이렇습니다. 첫째, 문 의장은 여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든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야당은 어쩔 수 없다지만 여당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인터뷰. 첫째, 야당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러나 여당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선거 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여당은 이 공수처법을 얻어내기 위해서 군소범여권 정당에게 선거법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문희상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양강 체제를 바꾸려다 오히려 양강 체제를 강화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4+1 협의체 같은 일종의 야합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줄 알았던 정의당은 총선에서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말았죠. 이 준연동형 비례선거법이 저렇게 된 데에는 문희상 의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 의장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마치 여당 지도부를 탓하듯 나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총선이 여당 승리로 끝난 뒤 여당 소속 국회의장이 비례위성 정당에 대해 야당은 어쩔 수 없다지만 여당은 절대 해선 안 될 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속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 문희상 의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공수처를 만든 게 아니다는 걸 대내외에 천명하면 그 순간 전체의 신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공수처의 성패는 초대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달렸다. 전폭적으로 진보 보수 양쪽의 신뢰를 받을 사람으로 인선을 잘 해야 한다. 얼핏 들으면 참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부인하거나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될 경우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공수처 만든 게 아니다.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공수처 만든 게 아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기관장에게 때려잡는다. 너무 과격하고 품위를 잃은 말 아닙니까? 본질적인 핵심을 따져본다면 청와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가 되풀이해서 말하듯이 여권 내부에서는 공수처만 출범하면 곧바로 윤석열 총장을 맨 처음 단두대에 세우겠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한국 속담이 또 한 번 생각납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셋째, 문희상 의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인물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내 말이 맞을 테니 이건 내 말 들으세요 라고 잘라 말했다. 나는 눈초리가 너무 선하다. 백면서생인데 도끼를 갖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그랬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은 내가 나이 어려도 말을 못 놔요. 미래 예측을 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6년생,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7살 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수석한테 말을 놓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을 놓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발언 대목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50대 50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백면서생. 백면서생이란 표현은 흰 얼굴로 글줄만 읽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낮춰서 부르는 말이지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문 대통령의 미래측, 틀린 적 없다, 미래측이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백면서생인데 미래측은 틀린 적이 없다. 50대 50. 그 다음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기자가 문 의장에게 물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은 어떠한가? 그러자 문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성공 못해서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자책감이 있다. 나도 절절히 느끼는 거다.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검찰 개혁 못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깊게 음미해 볼 대목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결국 박연차 때문인가 검찰 때문인가, 이 물음에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서 대답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규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세상을 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시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문희상 의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못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희상 의장에게 정중하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근원을 따지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박연차 회장이나 뇌물수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정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당시 검찰의 이른바 강압수사, 월권수사,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문이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복수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까?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청산과 개혁은 복수심 때문입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만큼 문희상 의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박연차 회장의 뇌물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 때문인가?